여러분, 혹시 이런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마다 제삿날이 오면 새벽부터 장을 보고 가장 좋은 과일을 고르고 정성껏 음식을 차려 조상님께 올리는데도 이상하게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일 말입니다. 남들보다 더 빠짐없이 제사를 지내고 한 푼이라도 또 보태에 좋은 음식을 올렸는데도 통장에 돈은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자식들의 앞길은 자꾸 막히며 가족 사이에는 이유 모를 걱정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반복해온 작은 실수 하나가 조상님의 복이 머물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많은 분들은 제사상을 크게 차리고 음식을 많이 올리고 절차를 빠뜨리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사는 단순히 음식을 차려 놓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손의 마음과 돌아가신 조상님의 기운이 만나는 매우 섬세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잘못된 음식이 올라가고 마음이 흩어지고 제사 후 복이 담긴 음식을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하면 아무리 겉모습이 훌륭해도 복의 흐름은 끊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제사 예절이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이 모르고 지나쳤던 제삿날의 세 가지 결정적인 잘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조상님을 모시는 길을 흐리게 하고 어렵게 들어온 재물복이 집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제사를 지내는 동안의 마음가짐, 그리고 제사 후 음식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집안의 기운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어떤 집안은 정성을 들일수록 복이 모이고 어떤 집안은 제사를 지내도 여전히 돈줄이 막히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뜨끔하셨다면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다음 제사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조상복이 머물 수 있는 길을 다시 열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저는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효심 깊은 한 가정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은 평생 새벽이면 들러 나가고 밤늦게까지 손에서 일을 놓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부모님 제삿날만큼은 단 한 번도 고른 적이 없었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제사상에는 늘 가장 깨끗한 과일과 좋은 생선, 정성껏 만든 음식을 올렸습니다. 아내 또한 제사를 앞두고 며칠 전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몸가짐을 조심하며 음식을 손수 준비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조상님 덕분이니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땅히 복을 받아야 할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안의 살림은 해가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기울어 갔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마지막 순간에 일이 틀어졌고 어렵게 모은 돈은 이유 없이 빠져나갔으며 통장에 들어온 돈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성실했지만 번번이 기회를 놓쳤고 둘째 딸은 좋은 인연을 만난 듯 했으나 시댁과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막내는 유난히 짬병치레가 많아 집안에는 늘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쌀독이었습니다. 가족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쌀은 다른 집보다 훨씬 빨리 줄었고 한 가마니를 들여놓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그 집의 아버지가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평생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고 제사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그 말에는 원망보다 깊은 서러움과
답답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그 집의 제사 준비와 집안 기운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삿날 마침내 그 이유가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정성껏 차려진 제사상 위에는 조상님께 올려서는 안 되는 음식이 가장 좋은 자리에 놓여 있었고,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린 손주는 한쪽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가족들이 작은 목소리로 잡담을 나누고 있었으며, 절을 올리는 가장의 마음속에도 내일 갚아야 할 돈과 앞으로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에도 음복 음식은 이웃이나 가족과 따뜻하게 나누어지지 못한 채 냉장고 한 구석에 며칠씩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이 정성이 없어서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반복해온 세 가지 잘못이 조상님의 복이 들어오는 길을 조용히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을 하나의 큰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돈, 사업, 자식의 성공, 건강, 인간관계는 모두 가지 끝에 맺히는 열매와 같습니다. 열매가 크고 단단하게 맺히려면 가지가 튼튼해야 하고, 가지가 튼튼하려면 줄기가 바로 서야 하며, 줄기가 바로 서려면 보이지 않는 땅 속의 뿌리가 깊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조상입니다. 조상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삶과 톡, 한과 기운은 자손의 삶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한 나무는 가뭄이 와도 쉽게 마르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쉽게 꺾이지 않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뿌리가 병들고 막혀 있으면 아무리 잎에 물을 뿌리고 가지를 닦아도 나무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돈을 벌어도 이상하게 새어나가고 좋은 기회가 와도 마지막 순간에 떨어지며 가족 중 누군가가 자주 아프고 자식들의 앞길이 자꾸 막히는 일도 결국은 이 보이지 않는 뿌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단순히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제사는 자손이 자신의 뿌리를 다시 바라보고 조상님과 이어진 보이지 않는 길을 정성으로 닦는 시간입니다. 그 길이 맑고 빠르게 열려 있으면 조상님의 뜻과 보호, 그리고 집안의 복기운이 자연스럽게 자손에게 흘러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탁해지고 막히면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애써도 재물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건강과 평안도 쉽게 흔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밖에서만 찾습니다. 또 좋은 직장, 또 큰 사업, 또 많은 돈, 또 좋은 인연만 있으면 삶이 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약한 나무는 좋은 햇빛을 받아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먼저 집안의 뿌리, 곧 조상님과의 통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실수는 결코 사소한 제사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집안의 뿌리를 흐리게 하느냐, 다시 살리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마음으로 새기신다면 왜 제사상 하나, 마음가짐 하나, 음복을 나누는 행동 하나가 가정의 운과 재물복에 깊이 닿아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잘못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상은 단순히 보기 좋게 차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위에 올라가는 음식 하나하나에는 기운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모르고 가장 좋은 자리에 올리는 것이 바로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색이 곱고 향이 좋아 겉으로 보기에는 귀한 과일처럼 보이지만 예로부터 복숭아는 잡기와 음의 기운을 밀어내는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복숭아나무 가지로 나쁜 기운을 쫓고 복숭아의 붉은 기운으로 영적인 존재를 멀리하게 한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제사라는 자리가 조상님의 혼을 정성껏 모시는 자리라는 데 있습니다. 조상님을 모셔놓고 그 앞에 조상님의 기운을 밀어내는 과일을 올린다면 그것은 귀한 손님을 초대해놓고 문 앞에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손은 효심으로 올렸지만 기운의 이치로 보면 조상님께서 편히 머물기 어려운 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등푸른 생선, 냄새가 강한 생선, 비늘이 없거나 기름기가 많은 생선입니다. 이런 생선은 맛으로 보면 익숙하고 값도 부담 없을 수 있지만 제사상에서는 탁한 기운을 불러온다고 여겨졌습니다. 제사상에는 맑고 정갈한 기운이 올라가야 하는데 비린내가 강하고 기름이 많은 음식은 상 전체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비닐이 없는 생선은 옛 어른들이 끊어지는 기운을 가진 음식으로 보았습니다. 그 기운이 제사상 위에 놓이면 자손의 인연이 끊기고 돈줄이 끊기며 건강의 흐름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모르고 올렸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정성을 다하고도 단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뒤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모르는 일이 아닙니다. 제사상에는 보기 좋은 것보다 조상님께서 편히 받으실 수 있는 맑은 기운의 음식이 올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과일이라도 맞지 않는 기운을 품고 있다면 복을 모으는 음식이 아니라 복의 길을 막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제삿날에는 반드시 상을 차리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복숭아가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냄새 강한 등푸른 생선이나 비닐 없는 생선이 놓여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음식 하나를 바꾸는 일이지만 그것이 조상님께서 머무실 자리를 맑게 하고 집안에 막힌 기운을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 음식은 화려함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과 조화로 평가됩니다. 남들이 올린다고 따라 올리고 시장에서 흔히 보인다고 아무 생각 없이 올리는 순간 그 정성은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제사상이 아니라 조상님께서 편안히 내려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일 하나, 생선 하나를 고를 때에도 이 음식이 우리 집안의 복을 맑게 이어주는가 아니면 모르게 막고 있는가를 마음속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상에는 어떤 음식을 올려야 조상님의 기운이 편안히 머물고 집안의 복이 맑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비싸고 화려한 음식이 좋은 제사 음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은 깨끗해야 하고 맑아야 하며 그 안에 자손의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제사상에 올리기 좋은 과일로는 대추, 밤, 배, 사과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대추는 붉고 단단한 열매가 한 나무에 많이 열리기 때문에 자손의 번성과 집안의 때가 끊기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밤은 하늘에 씨앗이 뿌리 입은 나무로 자라듯 선조의 뿌리를 잊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배는 맑고 시원한 기운을 품고 있어 집안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조상님께 깨끗한 길을 열어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과는 둥글고 붉은 모습처럼 가족의 화합과 풍요, 서로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이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생선을 올릴 때에도 아무 생선이나 올려서는 안 됩니다. 냄새가 강하고 기름진
생선보다는 비늘이 있고 살이 흰 생선, 맑고 단정한 기운을 가진 생선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나 명태포처럼 오래전부터 제사상에 올려온 생선은 조상님께 예를 갖추고 후손에게 복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의 가격이 아닙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면 작은 과일 몇 개, 깨끗한 밥 한 그릇, 정갈한 물 한 잔만 올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음식을 준비하는 손과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 귀찮아하는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만든 음식에는 탁한 기운이 스며듭니다. 반대로 작은 음식이라도 감사와 공경의 마음으로 준비했다면 그 음식은 조상님께 가장 귀한 정성이 됩니다. 제사상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뿌리와 다시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다음 제사를 준비하실 때에는 값비싼 것을 찾기보다 깨끗한 것, 맑은 것, 마음이 담긴 것을 먼저 고르십시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조상님의 복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부드럽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가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잘못은 제사가 점점 형식만 남고 마음의 집중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삿날이 되면 상은 차려지고 향은 피워지고 철도 올리고 순서도 지켜집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른들은 부엌이나 거실 한쪽에서 집안 이야기, 돈 이야기, 친척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말만 들은 채 구석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철을 올리는 사람조차 마음속으로는 내일 갚아야 할 빚, 이번 달 생활비, 자식 걱정, 사업 걱정을 떠올립니다. 몸은 제사상 앞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성이 흩어진 제사입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의 가짓수나 상의 크기가 아니라 그 순간 자손의 마음이 조상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마음이 모이면 기운도 모이고 기운이 모이면 조상님과 자손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길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흩어지면 그 길은 흐려지고 제사상 위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올려도 복의 기운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휴대전화 하나, 작은 잡담 한마디, 딴 생각 하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사 자리에서는 그것들이 마치 그릇에 뚫린 작은 구멍처럼 작용합니다. 위에서 복을 부어주어도 그릇에 담기지 못하고 사방으로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조상님께서는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자손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살아생전의 은혜를 떠올리며 낮은 마음으로 절할 때 비로소 그 제사는 살아있는 의식이 됩니다. 반대로 순서만 맞추고 빨리 끝내려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빈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은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물이 없으니 조상님께서도 편히 머물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두가 바쁘고 생각이 많은 시대일수록 제사 시간만큼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 몇십 분이라도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불필요한 말을 멈추고 조상님의 얼굴과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 하나가 제사상의 기운을 바꾸고 흩어졌던 집안의 복을 다시 모으는 첫걸음이 됩니다. 제사는 끝내야 할 일이 아니라 이어야 할 마음입니다. 마음이 흩어진 제사는 아무리 크게 차려도 힘이 없지만 마음이 모인 제사는 작은 상이라도 깊은 복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지내는 동안 어떻게 해야 진심이 흩어지지 않고 조상님께 온전히 닿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제사를 시작하기 최소 30분 전에는 가족 모두가
휴대전화를 한 곳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잠시 세상의 소식과 연락을 끊고 오직 조상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해야 합니다. 제사 공간은 조용하고 정갈해야 하며 불필요한 대화나 웃음소리, 집안일에 대한 불평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차를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어디에서 왔고 누구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단순히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기보다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 윗대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소중한 시간이다 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제사를 귀찮은 의식이 아니라 가족의 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철을 올릴 때에는 몸만 숙이지 말고 마음도 함께 낮추어야 합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감사의 말을 올려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손이지만 빠르게 살겠습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흩어졌던 마음은 다시 모이고 제사 자리의 기운은 훨씬 맑아집니다. 제사 중에는 누가 음식을 잘했는지, 누가 늦게 왔는지,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은 제사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적어도 조상님을 모시는 그 짧은 시간만큼은 온 가족이 같은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큰 의식이나 특별한 주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말을 줄이고 마음을 모으고 감사의 뜻을 품는 것, 이것이 가장 깊은 정성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작은 상이라도 조상님께 따뜻하게 닿고 집안에 흩어진 복기운을 다시 모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은 제사가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상을 정성껏 차리고 절을 올리는 것까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뒤에 남은 음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음식을 대충 정리해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며칠 동안 가족끼리 조금씩 꺼내 먹거나 시간이 지나 맛이 변하면 그대로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흔한 일이고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기운의 이치로 보면 이것은 조상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집 안에 가두어 섞이는 것과 같습니다. 제사 후의 음식은 단순히 남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께 올렸던 정성과 조상님께서 자손에게 내려주신 음복, 곧 보이지 않는 복의 기운이 담긴 음식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제사가 끝난 뒤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복은 물과 같습니다. 흐를 때 맑아지고 나누어질 때 또 넓어지며 막히지 않을 때 다시 새롭게 채워집니다. 그러나 그 복을 아깝다는 마음으로 움켜쥐고 냉장고 한 구석에 오래 두면 고인 물이 썩듯이 그 기운도 점점 탁해질 수 있습니다. 탁해진 기운 무겁게 머물고 습한 공기에 스며들며 가족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이상하게 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작은 지출이 계속 생기며 가족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지는 것도 복의 흐름이 막힌 집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재물복 역시 흐름입니다. 돈도 기운도 머물 곳이 맑고 순환이 되어야 오래 머뭅니다. 그런데 조상님께 받은 복을 나누지 않고 가두어 두면 집안의 재물 흐름도 함께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사 후 음식을 가족, 이웃, 친척, 어려운 사람과 나누면 복의 물길이 넓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흘려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복이 또 큰 길을 찾아 다시 돌아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큰 상자를 나누어야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과일 하나, 떡 한 조각, 밥 한 그릇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면 그 안에 담긴 은복은 살아 움직입니다. 조상님의 복은 한 집안 안에 갇히기 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손이 그 복을 받아 감사하고 다시 세상으로 올려보낼 때 비로소 또 맑고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다음 제사부터는 음식을 오래 쌓아두지 마십시오. 아깝다고 붙잡지 말고 귀찮다고 버리지도 마십시오. 제사 후의 음식은 나누어야 살아나는 복입니다. 복을 나눌 줄 아는 집안에 재물도 머물 길을 찾고 사람의 인연도 따뜻해지며 조상님의 기운도 더욱 밝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에는 음식을 오래 두지 말고 가능한 한 그날 안에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제사가 끝난 직후 아직 음식에 따뜻한 기운과 정성이 남아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음복하고 남은 것은 이웃이나 친척,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꼭 많은 양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과일 하나, 떡 한 조각, 나물 한 접시라도 그 안에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충분합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척에게 전해도 좋고 옆집 어르신께 조용히 건네도 좋으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나 혼자 사시는 분에게 나누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께 받은 복을 함께 흘려보낸다는 마음입니다. 음식을 나눌 때에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빌어보십시오. 조상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나눕니다. 이 복이 이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따뜻함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복의 길을 넓히는 마음의 문이 됩니다. 제사, 음식은 집안에만 묻고두면 시간이 지나며 기운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면 그 복은 더 맑게 흐르고 더 넓게 퍼집니다. 나누면 줄어드는 것 같지만 복의 이치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집안에는 다시 새로운 인연과 재물, 따뜻한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니 다음 제사부터는 음식을 냉장고에 오래 쌓아두지 말고 버리기 전에 먼저 나눌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나눔이 막혀있던 복의 물기를 다시 열어주는 귀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제사에서 모르고 잘못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상님과 이어지는 길은 하루아침에 닫히기도 하지만 진심을 다해 다시 닦으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멘튜노 1 동안 집안에서 조용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유리잔이나 사기 그릇에 맑은 물 한 잔을 담아 집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청결한 곳에 놓으십시오. 화려한 재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고 가족들이 함부로 지나치지 않는 자리면 충분합니다. 이 물은 조상님께서 내려오시는 길을 맑게 씻어드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물을 새 곳으로 갈아주고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손이지만 빠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매일 쌓이면 흩어졌던 마음이 다시 모이고 집안의 기운도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집 안내 모퉁이에 굵은 소금을 조금씩 놓아두십시오.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고집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금은 오래전부터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공간을 정화하는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며칠 동안 놓아둔 뒤에는 절대로 다시 음식에 쓰지 말고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거나 깨끗하게 버리십시오.
이미 묵은 기운을 머금은 소금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밥그릇 아래에 오래된 동전 하나를 조용히 놓아 보십시오. 동전은 재물의 기운을 상징하고 밥그릇은 집안의 생명과 먹을 복을 뜻합니다. 그 아래에 동전을 두는 곳은 조상님께서 내려주시는 재물복이 흩어지지 않고 우리 집안에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도 소금도 동전도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매일 밤 혼자 조용히 앉아 조상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조상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동안 모르고 잘못 모신 점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또 정성껏 또 바르게 모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따뜻하게 돌봐주십시오. 이 말은 거창한 주문이 아니라 자손의 진심입니다. 조상님은 큰 형식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에 더 먼저 응답하십니다. 몇주일 동안 이 실존을 이어가면 당장 큰 변화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마음의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으며 막혀있던 복의 길이 서서히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도 거르지 않는 정성과 감사입니다. 작은 물 한 잔, 소금 한 줌, 동전 하나,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오래 막혀있던 조상복의 문을 다시 두드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의 가장 깊은 뜻은 하나입니다. 조상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제사상의 크기가 아니라 자손의 마음입니다. 과일이 몇 가지인지, 음식이 얼마나 비싼지, 상이 얼마나 화려한지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산해진 밀을 차려 놓아도 그 마음이 차갑고 형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조상님께 그 정성은 온전히 닿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맑은 물 한 잔, 깨끗한 밥 한 그릇뿐이라도 그 안에 진심 어린 감사와 공경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어떤 큰 제사상보다 귀한 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숭아와 맞지 않는 생선을 내려놓고 제사 시간에 휴대전화를 멀리하고 제사 후 음식을 이웃과 나누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고 잊고 살았던 감사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제사는 남에게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자손이 자신의 뿌리를 향해 고개 숙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마음이 바뀌면 집안의 기운도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고 귀찮아하던 마음이 공경으로 바뀌며 움켜쥐려던 마음이 나눔으로 바뀔 때 막혀있던 복의 길도 조금씩 열립니다. 조상님은 완벽한 자손을 기다리시는 곳이 아닙니다. 잊었더라도 진심으로 돌아오는 자손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다음 제사부터는 상을 크게 차리려 애쓰기보다 먼저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진심이 있는 곳에 복은 머물고 감사가 있는 집안에 조상님의 기운은 다시 밝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조상님의 따뜻한 기운이 다시 내려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이유 없이 새어나가던 돈의 흐름이 오늘부터 조금씩 멈추고 들어온 재물이 집안에 머물 자리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짊어지고 있던 빚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막혀있던 일의 길은 하나씩 풀리며 노력해도 보이지 않던 결과가 밝은 소식으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에는 어두움이 걷히고 좋은 인연과 기회가 찾아오며 부모님께는 건강과 평안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는 서운함보다 이해가 깊어지고 형제 사이에는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상님을 향해 진심으로 마음을 연 그 한순간이 여러분 가정의 운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도끼 비지 않고 밥상 위에 웃음이 끊이지 않으며
집안 곳곳에 따뜻한 복의 기운이 차오르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제사상 위에 조상님께 맞지 않는 음식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복숭아처럼 기운을 밀어내는 음식이나 냄새가 강하고 탁한 생선은 조상님이 편히 머무실 길을 흐릴 수 있습니다. 둘째, 제사를 지낼 때에는 형식보다 마음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잡담을 멈추고 조상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진심으로 절을 올릴 때 비로소 그 제사는 살아있는 정성이 됩니다. 셋째, 제사가 끝난 뒤 음복 음식을 오래 가두어 두지 말고 가족과 이웃, 어려운 분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복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나눌수록 맑아지고 흐리려 보낼수록 다시 또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제사부터 작은 것 하나만 바로잡아도 됩니다. 과일 하나를 바꾸고 제사 시간에 마음 하나를 모으고 음식 한 접시를 누군가와 나누는 그 작은 실천이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바꾸는 순간 조상님의 복이 머물 길도 함께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우리 가족에게 복이 들어옵니다. 또는 우리 가정은 조상님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말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운을 새롭게 여는 다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금도 문제로 힘든 분, 건강이나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분, 조상님께 어떻게 청송을 드려야 할지 모르는 분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처음 말씀을 나누는 손에는 반드시 좋은 복이 다시 돌아옵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재물이 머물며 가족이 화목하고 조상님의 따뜻한 빛이 앞길을 환하게 비추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